여기 가운데 커다란 검은 구멍이 있습니다. 혹시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나요? 저는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아, 구멍이 가만히 있다고요? 그것도 정상이에요. 구멍이 커지는 현상은 보통 100명 중 86명이 경험한다고 하죠. 이 사진은 유명한 아사히 착시 사진입니다. 아사히는 일본어로 아침해라는 뜻이죠. 가운데 부분이 유난히 밝게 보이죠.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인데, 사실 가운데 하얀 부분은 외곽의 하얀 부분이랑 완전히 똑같은 하얀색이에요. 모든 게 착시입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 눈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알고 보면 수많은 착시를 경험하죠. 우리의 시각은 착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상 가상현실이다 라고 하죠. 우리는 먼 곳에 있는 물체는 작고 가까이 있는 거는 크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계단의 윗부분은 높은 곳에 있고 아랫부분은 낮은 곳에 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바나나는 노랗고 사과는 빨갛다. 이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칙을 약간만 뒤틀어버리면 뇌를 착각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유명한 드레스 실험도 우리가 보는 게 실제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검은 구멍 사진과 아사히 사진의 착시는 훨씬 놀라운데요. 이 사진은 우리 눈이 실제로 빛에 노출된 것처럼 동공 반응까지 일으켜요. 사진에선 그 어떤 빛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는데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검은 구멍 사진은 우리가 마치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처럼 동공이 확대되고, 아사히 사진은 강렬한 빛에 눈이 노출된 것처럼 동공이 축소됩니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에게 시각은 생명처럼 소중한 감각이에요. 잃으면 생존에 큰 차질이 생기죠. 눈이 나빠서 보지 못하거나 혹은 뭔가를 잘못 본다면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 조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갑자기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성광을 보거나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죠. 마치 맞은편 도로에서 하이빔을 쏘면서 달려오는 차량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으로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려고 하면 그 사태가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뇌가 알아서 작동을 해버립니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 혹은 빛이 강렬할 것 같은 상황에서 두뇌는 이미 거기에 대한 대비를 완료하는 거죠. 인간의 두뇌가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견하고 동공의 수축과 확장을 지시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했죠.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서 보고 있다는 말이죠. 인간이 본다라는 게 뭐냐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망막의 세포가 감지하고 그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신경을 통해서 보내면 두뇌가 해석하는 활동입니다. 근데 빛이 눈에서 들어와서 두뇌에 전달될 때까지 약간 시간이 걸려요. 짧긴 짧은데 약 0.1초 정도죠. 이 정도로 짧은 시간적 딜레이도 혹시나 생존에 위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는 이후 있을 일을 예측해서 봐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뇌가 믿고 있는 대로 보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보는 모든 활동에 적용되죠. 사실 조명의 강도나 색깔이 바뀌면 그 조명을 받은 사물도 당연히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물의 고유한 색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뇌가 사물에 이미 그 고유한 색을 부여해 놨기 때문에 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색깔도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거죠. 빛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정신생리학적 용어로 현재인지라고 합니다. Perceiving the present라고 하죠. 인간의 시각의 놀라운 메커니즘 중 하나죠.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0.1초 후의 미래를 늘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이런 많은 실험을 통해서 알아진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 브레인은 세계를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럼 재구성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진화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세계상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바깥 진실하고는 관련 없는 세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바로 브레인이 작동하는 게 확률과 통계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코가 들어간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럼 모든 코는 반드시 튀어나왔다는 걸로 학습하게 된 거죠. 이걸 세계 모델이라 그래요. 우리 기억은 대부분 다 세계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가 그렇게 친숙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간단한 실험으로 두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맹점 실험이죠. 맹점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신경 다발이 모이는 곳이라서 시각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에서 맹점 부분에 위치한 것은 원칙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구멍 부분은 화면이 안 뜨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시야에서 이러한 검은 공백 같은 건 찾을 수가 없죠. 일단은 두 눈의 맹점이 겹치지 않아서예요. 그런데 한눈을 감고 봐도 여전히 그런 공백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두뇌가 알아서 그 부분을 채워 넣기 때문이에요. 맹점의 존재는 쉽게 확인이 되죠. 우선 한쪽 눈을 가리시고요.
오른 눈으로 보고 있다면 오라는 글자를, 왼 눈으로 보고 있다면 왼이라는 글자를 초점에 맞춥니다. 그리고 한 30cm 떨어져서 보다가 점점 다가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옆에 있는 글자가 사라지죠. 바로 거기가 맹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글자가 없어진 곳에는 시각세포가 없으니까 검은 공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배경색처럼 하얗게 칠해져 있지 않나요? 바로 두뇌가 알아서 그 부분을 배경색에 맞춰서 채워 넣었기 때문이에요. 더 신기한 건 또 있어요. 이번에는 왼눈으로만 실험을 해보죠. 오른눈은 가리고요. 왼쪽 바퀴살 무늬의 가운데가 비어있죠. 자, 근데 오른쪽 전 부분에 왼눈에 초점을 맞추고 바퀴살 가운데에 맹점을 놓게 되면 가운데가 빈 게 아니라 바퀴살이 모두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요. 이게 모두 두뇌가 맹점의 부분을 알아서 채워 넣기 때문에 그렇죠. 바퀴살 가운데 공백이 있는 건 연속성이 없으니까 두뇌가 선을 그냥 연결해 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뇌의 세심한 보정을 거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현실은 정말 다르다고도 할 수 있죠. 본다라는 행위에는 눈뿐만 아니라 두뇌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시각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두뇌는 두 가지 시각 회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무엇 회로이고 하나는 어떻게 회로예요. 무엇 회로를 통해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는 사물의 형태와 색깔 같은 걸 감지하고 어떻게 회로를 통해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는 동작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눈이 손상되지 않고 이런 시각 회로를 담당하는 뇌가 손상돼도 사물을 전혀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무엇 회로가 손상된 사람은 사물을 전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게 회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물을 전혀 보지 못하는데 우편함 납작한 구멍에 편지가 걸리지 않게 똑바로 집어넣는 게 가능하고 앞에 있는 연필을 똑바로 쥐기도 합니다. 본인은 그 일이 어째서 가능한지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게다가 뭔가를 채워 넣으려는 두뇌의 속성 때문에 시각이 크게 손상된 사람은 이상한 환상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건 거의 착시 그 이상의 환상이죠. 뭐냐면 찰스 보넷 증후군이라는 질환인데요. 특히 백내장, 각막 손상, 황반 변성, 당뇨 망막 변증에 걸린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요. 대체로 나이가 지긋한 분들에게 많이 벌어진 일이죠. 이 증후군은 실제로 없는 것을 보는 환각을 겪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용이 떠다니는 걸 보기도 하고 작은 인간들이 바닥에 바글바글한 걸 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인다는 게 이상한 점이죠. 이 현상은 아주 많이 관찰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사람을 보기는 좀 드문데요. 그건 바로 그 환상을 겪는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게 이미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봐 주위에 얘기를 안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사실 우리가 만지는 것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가짜손 실험인데요. 실험자의 진짜 손과 팔을 자기 오른쪽에 놓고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게 가림막과 수건으로 가려요. 그런 뒤에 고무로 된 가짜 팔에 진짜 팔과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느낌의 자극을 주죠. 그러면 실험자는 어느새 고무팔을 자기 팔로 느끼게 됩니다. 그 팔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말이죠. 이 실험은 조작된 게 아니라 뇌과학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고요. 실제로 전기 피부 반응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가짜 팔을 망치로 내리치는 행동을 하면 실제로 실험자는 마치 자기 팔에 위협이 가해지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죠. 이거를 보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만지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세상은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두뇌의 보정을 거쳐서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인다면 그 모습이 실제와는 다르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걸 이제 내각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각은 개념을 넘어설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진실이냐,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은 단지 그 사람들의 국부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관점의 차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만들고 내가 본 이 세계가 리얼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유용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고 체계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